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D CAD의 데이터를 퓨전 360에서 열 수 있다. DWG 파일과 DX 파일의 변환 방식의 차이점을 알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퓨전 360의 스케치로 변환된 2D CAD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2D CAD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DWG 파일과 DX 파일을 열어서 그 특징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로 변환된 2D CAD를 활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모델링을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볼 모델링은 퓨전 360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닌 이미 작성되어 있는 2D 도면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의 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기존의 2D 도면만으로 작업하던 회사에서 퓨전 360을 도입하여 3D 설계로 변경하려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2D 도면 데이터를 빠르게 3D로 변경해야 하는데 2D 도면의 치수를 보고 일일이 모델링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되며 3D 전환 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D CAD 파일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작업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경우로는 설계를 배우는 학생의 경우 국가자격 시험인 전산응용 기재도 기능사의 실기에서 2D 도면을 2D CAD로 우선 작업하고 3D 작업을 퓨전 360을 가지고 작성할 경우 2D 도면의 치수를 봐가면서 다시 3D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때 작성한 2D CAD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놓으시면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D 도면을 다루지 않고 퓨전 360만으로 작업하시던 분이 외주에서 2D CAD 데이터를 보내주면서 모델링을 의뢰할 때 보다 편하고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강좌에 사용된 2D CAD 파일은 예제로 제공드리니 예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로 제공한 파일을 보시면 확장자가 DWG 파일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DXF 파일인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DWG 파일은 대표적인 2D CAD 소프트웨어인 오토캐드의 저장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DXF 파일 또한 DWG 파일과 큰 차이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호환을 위한 공용 포맷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에서는 DWG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편리하나 퓨전 360에서 DWG 파일을 불러왔을 때와 DXF 파일 불러왔을 때의 차이가 있으니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제공해드린 예제 중에서 31차 시 예제 원점 미지정이라는 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토캐드를 띄워놓은 상태고요. 일단 오토캐드에서 지금 이 파일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작성된 도면은 이제 최초, 그러니까 임의의 지점에서 이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작성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치수가 전부 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가 있는데 이거는 블럭의 형태로 일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블럭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단면이 쳐져서 거기에 이제 해칭도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된 도면의 선의 종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D CAD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 레이어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에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임의의 지정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토캐드도 이제 기본적으로 캐드 화면상에 원점을 갖고 있는데 그 원점이 어디 있냐 한번 보면은, 자, 원점이 좌측 하단, 여기가 지금 원점 부분인데 요 부분이 원점인데 작성된 형상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좌측 하단 쪽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내가 CAD 파일을 불러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퓨전 360으로 가서 이제 이 DWG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WG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 DWG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파일로 가셔서 파일을 확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면 단축키인 컨트롤 O를 눌러서 열기를 실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열기 눌러주고 DWG 파일은 당연히 퓨전 360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내 컴퓨터에서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DWG 파일이 저장된 폴더로 찾아가셔서 원하는 파일을 여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제공해드린 예제 중에서
31차 시 원점 미지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원점 미지정. 자, 그리고 열기. 자, 그럼 이렇게 작업 상태가 나오는데, 작업 상태 지금 밑에 두 개는 제가 이전에 테스트로 열었던 거고요. 지금 열리고 있는 건 여기 있는 겁니다. 진행 상태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게 열리는데 약간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진행이 다 완료가 되면 완료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에 이제 열기라는 게 생기고요. 이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DWG 파일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DWG 파일이 열렸고요. 우선은 이제 먼저 확인할 거는 원점 위치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원점 위치가 어디냐. 지금 원점이 안 보이는 상태니까 원점의 가시성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의 요 가시성 아이콘을 켜주고요. 원점이 다 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축소를 해볼게요. 자, 축소를 해보면, 요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원점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토캐드에서도 제가 일부러 오토캐드 상의 원점의 위치를 확인을 했어요. 거기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그대로 생깁니다. 즉, 원점을 기준으로 불러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형상 내부에 원점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전환하기 전에 원점 위치부터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토캐드에서 저장을 하실 때. 그래서 그렇게까지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다른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캐드에서 제가 제공해드린 DWG 파일 중에 31차 시 예제 원점 지정입니다. 원점 지정 파일을 지금 열어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어 구조라든가 작성된 도면의 상태는 다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이 파일의 차이점은 캐드의 절대 원점이 지금 요 저면도상의 정중앙에 놓이도록 이렇게 원점의 위치를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캐드에서 이제 원점 위치 옮겨주거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캐드를 학습하셔야 되고, 굳이 나는 캐드를 쓸 일이 없다, 오토캐드를 쓸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원점 위치 이렇게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이제 이 파일 열어보면 퓨전 360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우선 이전에 열었던 건 그냥 닫겠습니다. 저기 X 버튼 눌러서 닫아주고요. 당연히 저장은 안 할 거예요. 저장 안 하고. 자,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컨트롤 O 누르고 내 컴퓨터에서 열기. 자, DWG 파일 중에 원점 지정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기. 자, 그럼 이제 작업 상태가 진행이 되고요. 진행이 완료가 되면 이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열렸습니다. 다시 원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기에서 원점의 가시성을 켜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원점 위치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면도에 정중앙에 원점이 놓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점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점 위치는 사전에 조정을 해놓는 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점은 이제 가시성 꺼서 안 보이게 해줄 거고요. 자, 검색기에 있는 이제 자원들을 좀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좀 확장을 해보면 스케치가 여러 개 작성되어 있습니다. 외형선, 중심선, 가는 실선, 숨은선, 그리고 0번. 자, 이것들은 모두 오토캐드에서 제가 만들었던 도면층이고 그 중에 사용된 도면층입니다. 현재 이 형상을 그리는데 사용된 도면층. 즉 스케치가 도면층을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럼 이 형상에 그려진 선들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 이게 편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 있는 저면도 같은 경우는 이거 평면의 상태라고 보고 그냥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정면도와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해당 면도에 맞춰서 화면을 좀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으면 여기에서도 외형선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고 중심선에 해당하는 요소가 또 별도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돌려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층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가 나눠지게 되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거는 밑에 이렇게 아이콘이 다른 형태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자, 얘네들은 전부 구성 요소입니다. 즉, 조립에서 이제 구성 요소로 개념이 되는데, 얘네들이 왜 구성 요소로 나눠져 있냐? 얘네들은 전부 요 기호. 우리가 블럭으로 만들어서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토캐드 상에 블럭으로 되어 있는 건 별도의 구성 요소로 변환이 되고, 확장을 해보면 스케치는 그 안에 구성 요소 내부의 스케치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소로 별도로 저렇게 분리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의 조립품이 아닌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블럭이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블럭이 잡혀 있는 걸 전부 해제를 하고 변환을 해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치수가 많이 기입되어 있었는데 치수들은 전부 변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치수를 지워주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불러올 때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면 요소가 적은 게 좋으니까 가능하면 불필요한 요소들은 오토캐드에서 정리를 해준 상태에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수 기입되어 있는 것들은 어차피 불러와지지 않으니까 전부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은 DWG 파일을 열게 되면은 화면상에 커다란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단에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업한 작업 히스토리가 기록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단에 없고 그냥 바로 내비게이션 바만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DW 파일을 열게 되면 저 타임라인 녹화를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만약에 DW 파일을 열어가지고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타임라인 관리가 돼야 되니까 반드시 요 메인 타이틀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해주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타임라인 캡처 선택을 해서 타임라인을 살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모델링 작업을 해야 내가 작업한 피처가 타임라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층이 이렇게 이제 스케치로 나눠져 있으면 이제 불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오토캐드에서 도면층을 이제 빠르게 합쳐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퓨전 360 강좌니까 오토캐드의 기능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 부분은 실무 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뭐 일일이 이제 도면층을 다 여기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해서 옮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도면층 관리자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면층 관리자인 LA 치고 엔터 이렇게 도면층 관리자를 띄워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0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도면층에 불필요한 도면층을 전부 다 하나로 합쳐줄 겁니다. 자, 그럼 0번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도면층을 모두 선택하면 되는데 이때 DEF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또 합쳐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DEF 포인트는 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Shift 키 누르고 제일 밑에 있는 항목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EF 포인트를 한 번 더 선택을 하시면 얘만 제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불필요한 도면층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해주시고 위로 올라와 보시면 선택한 도면층 병합 대상.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지금 선택된 거 외에 남아있는 도면층만 표시가 됩니다. 남아있는 도면층에 나는 0번에다 합쳐줄 거다라고 하면 0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얘를 눌러주시면 자, 그려진 객체가 전부 다 0번 도면층에 병합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혹시나 해서 이제 오토캐드를 쓸 수 없으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제가 예제에는 이렇게 도면층 병합이라고 해서 병합된 DW 파일을 제가 따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불러오는 건 이걸 가지고 불러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도면층을 병합한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불러온 건 자, X 누르고 저장 안함 해서 닫아줄 거고요. 다시 컨트롤 O 눌러서 자, 내 컴퓨터에서 열기 해주고 이번에는 DW 파일 중에 도면층 병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열기 눌러주고요. 그러면 작업 상태가 표시가 되고 이게 진행이 다 되면 열 수 있겠죠. 자,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열기. 자, 열렸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밑에 타임라인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서 오른쪽 클릭하고 제일 밑에 타임라인 캡처를 다 시켜주면 타임라인이 살아나겠죠. 자, 블럭으로 갖고 있는 요소들은 여전히 구성 요소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 요소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겠죠. 하지만 스케치 쪽을 확장을 해보시면 이제 0번 도면층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봤을 때는 DEF 포인트라는 도면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DEF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스케치에 전부 다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스케치만 들어가서 편집을 하게 되면 모든 요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DWG 파일을 열었을 때의 특징이에요. 요 다음에 DXF 파일을 열었을 때의 특징을 살펴보고요. 이제 둘 사이에서 이제 어떤 게 더 편한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DXF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불러올 DXF 파일은 31차 시 예제 가로치고 원점 지정 DXF 파일이에요. 이거는 이전에 사용했던 31차 시 예제 원점 지정의 DWG 파일하고 완전하게 동일한 파일입니다. 단지 파일 포맷만 DXF로 저장을 했다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는 도면층 전부 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병합하기 전이고요. 이 상태에서 퓨전에서 DXF 파일을 불러왔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XF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불러왔던 그 창은 제가 당연히 닫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목 없음 초기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파일을 불러올 때 컨트롤 O 눌러가지고 내 컴퓨터 열기를 열어서 자,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왔죠. 마찬가지 DXF 파일도 검색기에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자, 열기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자, 이전하고 차이점이 확 느껴지시죠? 이전에는 작업 상태라는 창이 나오고 진행되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변환돼서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밑에 타임라인은 여전히 없어져 있네요. 그래서 타임라인은 여기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 캡처해서 다시 살려줘야겠네요. 자, 그 외에 이제 스케치 여기 확장을 해보시면 요렇게 자, 도면층은 그대로 전부 다 개별의 스케치로 변환된 상태로 갖고 오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기존에 이제 블럭 제가 여기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는 블럭으로 갖고 왔다고 하는데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전에 DWG 파일을 불러왔을 때는 구성 요소로 불러와졌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스케치에 통합된 채로 불러와지네요. 이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변환되는 시간 자체가 짧다는 것만으로 해도 DXF 파일로 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DXF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은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닫고 다른 방식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안 함. 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자, 위에 툴바에 보면은 삽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삽입을 확장을 해보시면 여기서 DXF 삽입이 존재를 합니다. 자, DXF 삽입을 클릭해주면 자, 일단 이렇게 나오고 옆에 DXF 삽입이라는 팔레트가 나오게 되는데 평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면을 선택할게요. 정면을 선택. 자, 그 다음에 이제 DXF 파일은 여기 DXF 파일 선택이라고 해서 뒤에 폴더 표시가 있는데 이 폴더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면 검색기가 나오고요. DXF 파일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DXF 파일을 31차 시예제 원점 지정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기존의 DWG 파일 불러왔을 때랑 그리고 이전에 열기로 DXF 파일을 불러왔을 때랑의 차이점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면의 스케치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팔레트를 추가적으로 더 보면 단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고요. 단위를 변경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삽입 모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XY 거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조절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절자를 가지고 움직여주면 이렇게 위치를 기존의 원점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변경시켜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러와질 때 DXF 파일이 갖고 있는 도면층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를 보여주고 저런 도면층들이 스케치로 변환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특징은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삽입 모드입니다. 삽입 모드를 확장을 해보면 단일 스케치와 도면층당 스케치 하나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불러왔던 DW 파일이나 아니면 열기를 통해서 불러왔던 DXF 파일이나 모두 다 도면층당 스케치가 하나씩 생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단일 스케치를 선택하게 되면 CAD 파일에 도면층이 있던 말던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의 스케치로 통합을 해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CAD에서 도면층을 하나로 병합해주는 과정 자체를 생략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단일 스케치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확인 눌러주면 자, 정면 쪽에다 스케치가 불러와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케치 확장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도면층과 무관하게 정확하게 하나의 도면층에 모두 다 몰아져서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삽입을 통해서 DXF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또 하나의 특징은 타임라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 캡처를 제가 별도로 켜줄 필요가 없겠죠.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DWG 파일로 불러오는 것보단 DXF 파일로 변환하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DXF 파일을 불러올 때도 열기를 통해서 불러오는 것보단 삽입을 통해서 불러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삽입을 통해서 불러오게 되면 기존에 내가 작업하던 작업창에 불러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스케치를 CAD 파일에서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별도의 파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작업하던 상황에서 그대로 스케치를 삽입해 주기 때문에 바로 계속 이어서 같은 작업창에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나한테는 어떤 방식이 맞겠다라고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DXF 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로치고 써져 있는 게 치수 삭제라고 돼 있듯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작업할 때 필요한 형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치수들은 전부 삭제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표면 거칠기 기호 전부 삭제한 상태고 앞에서 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칭 또한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칭도 전부 다 삭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퓨전 360에서 CAD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정도의 정리는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파일을 퓨전 360에서 갖고 와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제 불러왔던 건 다시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 DXF 파일을 불러올게요. 당연히 삽입 쪽이 편하겠죠. 그래서 삽입을 확장을 하고 DXF 삽입을 선택해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을 선택하는데 저는 이제 원점이 저면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었죠. 그러면 그게 평면의 형상이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원점 위치에 놓여 있는 걸 기준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DXF 파일 선택, 여기 폴더를 클릭해주고, 자, 이번에는 치수 삭제, 31차 시예제 치수 삭제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빠르게 변환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밀리미터 단일 스케치로 갖고 올 겁니다. 이게 스케치가 분리되어 있으면 이후 작업하는데 불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 특별한 위치는 이동시키지 않게 제가 원점을 미리 맞춰놨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단일 스케치로 이제 다 불러와지게 됩니다. 스케치 폴더를 확장을 해보시면 이렇게 단일 스케치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을 이어나가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면에 맞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면도에 있는 이 바닥판의 형태는 평면도의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면에서 봐야 되는 모습이고 이거는 우측면에서 봐야 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형태들은 좀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 돌려주는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31차 시 예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정면으로 하나 돌려줄게요. 그래서 정면에 해당하는 객체를 자, 이렇게 전체 창 선택으로 드래그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컴퓨터에서 복사할 때 컨트롤 C 키를 누르죠.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줄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자, 빠져나갑니다.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빈 곳을 한번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선택이 취소되는 걸 확인을 하고 자, 여기서 스케치 작성 눌러줄 거고요. 자, 화면을 등각으로 돌려서 정면에 해당하는 면인 XZ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Z 평면에 스케치하러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컨트롤 V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상에 붙여진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저 아래에 있어요. 단순히 이제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퓨전 360의 특징인데 오토캐드에서 XY 평면에 작성되어 있는 거를 정면 쪽에 붙이게 되면 이게 180도 돌아간 상태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특징인데 이거는 갖다 넣자마자 여기 조절자가 있어요. 조절자에서 여기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자가 있고 얘를 선택을 해서 180도를 돌려주시면 돼요. 고스란히 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좀 맞춰줄 건데 여기 이제 기준 위치랑 맞춰줄 건데 이때는 이렇게 보는 것보단 등각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등각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보고요. 이때 이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맞춰서 이동하시려면
자, 이동 유형이 이런 좌표 값으로 가게 되면 위치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 대 점을 클릭을 해주고요. 일단 원본 형태, 이동할 형태에서 내가 원하는 점, 그래서 저는 바닥판의 정중앙을 원점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가면 이 중앙 쪽, 이 수직선하고 수평선이 교차하는 점에 가면 교차점이 클릭 잡히고요. 그 다음에 그 점을 어디다 놔줄 거냐? 정확하게 원점에다 놔줄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위치가 딱 맞게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그 다음에 이 스케치는 스케치 마무리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면도를 정면의 위치로 돌려줬고요. 우측면도 돌려주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31차 시 예제 여기 스케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스케치 편집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우측면에 해당하는 면만 전부 다 창 선택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 해서 빠져나오시고 빈 곳을 찍어서 선택된 건 취소해주고 자, 다시 스케치 작성. 자, 화면을 등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측면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면, 자, YZ평면이죠.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측면으로 붙일 때는 형태가 이제 반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네요. 위치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자, 여기서 점 대 점 확대를 해서 자, 여기 교차하는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 자, 그리고 다시 축소한 다음에 다시 원점을 보고 원점. 여기 이제 기존의 정면도 갖다 놓은 부분에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원점이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확대를 하고 원점에다 클릭 해주시면 요즘에 다 붙여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면 내가 작업할 면에 맞춰서 형태들을 다 돌려줬습니다. 자, 이때 이 방식의 단점은 평면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여전히 정면도 이게 남아있다는 건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붙여주시고 얘네들을 지워주시던가 아니면 복사가 아닌 잘라내기 컨트롤 X로 잘라내서 붙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돌려주고 이제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스케치를 기준으로 작업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자, 퓨전 360에서 이제 DXF 파일을 어떤 식으로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DXF 파일 특징으로 이제 면을 지정해서 2D CAD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리를 좀 더 해주면 제가 봤을 땐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공한 예제 파일에 이제 나머지 3개 파일이죠. 자, 뒤에 써 있습니다. 평면도만 있고 우측면도만 있고 정면도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평면도만 그다음에 우측면도만 그리고 정면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파일을 따로따로 생성을 하시면 좀 더 불러올 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퓨전 360에서 불러오면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분리한 이 형체들은 전부 다 원점 위치를 제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정중앙이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하단의 정중앙이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면도 같은 경우도 하단 중앙이 원점입니다. 제가 아까 원점을 맞췄던 포인트들에 맞춰서 다 CAD 파일에서 원점을 맞춰준 상태로 DXF 파일로 다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제 불러오게 되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각 면도대로 이제 분리된 DXF 파일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바에서 삽입 확정하고요. 그 다음에 DXF 삽입. 자, 여기서 일단 평면을 선택할게요. 평면 선택하고 DXF 파일 선택해서 당연히 있는 것 중에 평면도를 선택해야겠죠. 자, 그리고 열기. 자, 그럼 이렇게 불러와주고요. 그 다음에 팔레트에서 밀리미터 단일 스케치 요거 확인하시고, 자,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면도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 다시 들어가서 다시 DXF 삽입. 자, 그리고 선택. 자, 이번엔 정면도 불러올게요. 정면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선택.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면도 선택을 해서 열기. 자, 정면도가 돌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돌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이제 잘 인지하고 계신다면 취소할게요. 취소. 자, CAD로 돌아가서 CAD에서 화면을 돌려주고 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까요? 자, CAD로 돌아와서 이제 회전시키겠습니다. RO 로테이트 명령 써서요. 전체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 자, 회전축은 원점이 돼야겠죠. 그래서 0,0으로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자, 이 상태에서 180도를 엔터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DXF 파일로 다시 그대로 덮어 씌워서 저장을 할게요. 자, 컨트롤 S. 자, DXF 파일.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2018 포맷입니다. 오토캐드를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버전이 2018 이상 돼야지만 파일이 열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1차 시에 이제 정면도 그대로 해서 여기 덮어 씌우겠습니다. 저장, 예. 자, 이렇게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다시 퓨전으로 돌아갈게요. 자, 삽입 오셔가지고 DXF 삽입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DX 파일 선택해서 정면도 아까 이제 다시 덮어 씌운 거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열기 눌러보면 이제 똑바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면도에 넣을 것만 이제 미리 캐드에서 돌려놓으면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밀리미터 단일 스케치 확인하시고 확인. 자, 이번에 다시 삽입, 그 다음에 DXF 삽입. 자, 그 다음에 선택면은 이제 우측면에 해당하는 면. 지금 형상이 스케치 형상과 가려져서 선택이 안 되는데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리스트가 나오고 리스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폴더. 자, 이번엔 우측면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기. 자, 들어왔고요. 자, 팔레트에서 내용 확인하고 밀리미터 단일 스케치 확인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스케치를 불러서 제가 일일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바꿔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개별 파일로 만들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속도적인 차이는 그게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삽입에서 DXF 삽입을 3번씩이나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퓨전 360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가 아니면 오토캐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가 뭐 그런 차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작업자, 사용자가 직접 판단을 하고 선택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바닥판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돌출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돌출해가지고 안쪽에다 갖다 대고 이 프로파일을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이 되집니다. 단지 이제 요 중심선으로 작성했던 선이 있는데 이 선들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형태가 좀 나눠지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는 불편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중심선은 우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하고요. 자, 이 스케치 확장해서 평면도 쪽,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고 불필요한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델리트 눌러서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면 이제 깔끔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출. 자,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제 돌출 높이인데 여기 치수가 이제 같이 안 나오다 보니까 높이 값이 얼마인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판이 요 위에 있는 요 끝점까지 올라오면 되는데 마우스를 갖다 댄다고 해서 요 점이 선택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여기서 범위 유형을 확장해서 이걸 객체로로 전환을 해주시고 여기에 갖다 대시면 요 점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딱 그 높이까지 저렇게 돌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전체 형상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사용했던 평면도 가시성 꺼지고요. 우리가 점을 찍어줬던 정면도도 같이 스케치가 가시성이 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작업하면서 스케치를 계속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에 가시성을 다시 켜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그 위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 돌출 해줄 거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돌출해야 되는 높이는 이제 요 위점까지겠죠. 그래서 범위 유형을 객체로 한 다음에 요 끝점을 딱 선택을 해주면 그 위까지 돌출이 됩니다. 당연히 두 개는 접합인 형태로 작성이 돼야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얘기할 부분이 요 구멍인데 저 구멍은 우리 구멍 기능으로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체결용 피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실 분은 프로파일을 선택할 때 외부에 있는 원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 내부에 있는 원까지 포함해서 선택한 다음에 구멍 작업을 다시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2D 도면으로 따로 전개를 할 거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치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내가 알아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작업해도 형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건 마찬가지 사용자가 선택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부에 있는 원기둥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모델링을 할 때 회전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회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회전 선택을 하고요. 자, 프로파일 선택할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처럼 이 내부에 있는 내용을 지울 거냐, 내부에 있는 내용도 나중에 모델링 할 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줄 거냐?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 부분 추가해주고 드래그해서 이 부분도 마저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게 다 선택해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축 선택을 클릭해줘서 중심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회전시켜주면 되겠죠. 확인.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떠신가요? 이전에 치수를 확인해 가면서 하는 작업에 비해서 작업 속도가 향상되는 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브 쪽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리브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있는 선들을 이용할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요 양 사이드로 있는 요 리브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전에 했던 것처럼 바닥에 사각형을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 우측면에 있는 형상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돌출로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상태에서 돌출해가지고 자, 그쪽 형상을 선택을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요 안쪽이 십자 형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드래그를 해서 잡아줄게요. 자, 빠진 부분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추가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은 더 선택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사구멍이죠. 자, 저 부분 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 부분만 감싸주게 되면 선택해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출할 거리는 이게 정중앙에 있으니까 좌우로 대칭으로 가야 되는데 자, 방향을 대칭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범위 유형이 어떤 특정 포인트를 찍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거리 값을 내가 외우고 있다든가 아니면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걸 피하고 싶으면 얘를 대칭으로 놓는 것보다는 두 방향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두 방향으로 놓으면 마찬가지 이 범위 유형을 객체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은 여기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객체로 변경하고 반대쪽 끝까지 점을 지정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대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부에 있는 필렛부까지 같이 돌출이 됩니다. 저 상태로 하고 이제 나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필렛을 처리하게 되면 분명히 이쪽에는 뾰족한 형태의 필렛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모델링이 되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마찬가지 이 스케치를 간단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게 우측면도죠. 그래서 우측면도 더블 클릭해가지고 자,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오고요. 간단하게 해서 해주는 건 자, 여기 필렛부랑 여기 직선부랑 구역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뭘 그려줄 필요 없이 수정해서 연장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있는 수직선을 아래 바닥까지 연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등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 좀 보기 좋게 돌려주고요. 자, 여기서 다시 돌출.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십자 형태가 다 포함될 수 있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이 안 됐네요. 기본적으로 면을 하나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 취소하고, 자, 요 면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십자 형태가 다 들어올 수 있게.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부분 빠져 있네요. 자, 여기도 선택을 해주고, 여기는 빼줘야겠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자, 그러면 형상이 선택됐고,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했을 때는 요 코너가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컨트롤 키 눌러서 빼주면, 이제는 요 필렛부를 별도로 빼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렛부를 제외하고,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 방향은 두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객체로, 여기도 객체로. 자, 여기 선택 클릭하고, 자, 화면 돌려서 그 두께에 해당하는, 자, 요 끝점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도 선택 클릭해주고 반대쪽 끝점 선택을 해서 자, 요 두께 지금 그려져 있는 스케치의 두께만큼 돌출을 하고 접합으로 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쪽 부분에 리브가 작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리브는 우리가 리브 피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리브 피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작성해서 이제 리브 선택을 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수직선이죠. 수직선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요 위쪽에 휘어 있는 부분도 같이 선택돼요. 필렛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같이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필렛이 된 부분을 끊어줄 수 있는 별다른 옵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필렛이 첨가가 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선택을 해서 일정 두께감 뭐 8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상한 형태로 리브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스케치 수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취소 누르고요. 자, 정면도에 해당하는 스케치니까 자, 여기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선 하나만 이용을 할 거니까 이 선의 이쪽 끝점이 여기에 딱 닿게 마찬가지로 수정, 그 다음에 연장 자, 늘려줄 겁니다.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되면 요 호와 연결돼 있는 접하게 연결돼 있는 연결성이 끊어지게 돼요. 자,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작성, 리브. 자,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값을 이 상태에서는 뭐 별다르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두께값 입력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여기 보이는 요 회전 단면도가 이 두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눌러보시면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측정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여기 있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선을 선택하시면 선의 길이가 입력되기 때문에 절대 선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점을 선택하시면 그 측정된 값 8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여전히 이상하게 생기는데 이거는 방향을 반전시켜주면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8이라는 값이 측정돼서 여기 있는 그림에서 저희가 치수를 확인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그림에서 바로 치수를 따서 작업을 해줬어요. 자, 확인 이렇게 해주면 리브도 작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쪽 리브, 반대쪽 리브는 이전하고 동일하게 대칭 복사, 미러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작업을 해줄 때 같이 밀어내야 되는 게 이쪽에 있는 탭이에요. 나사인데 자, 여기는 나사기 때문에 무조건 구멍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멍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유의점은 그 나사의 직경 같은 경우는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도면을 보시는 게 좋아요. 도면에 써 있는 치수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물론 측정으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서 이 나사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해 보면 이제 측정이 있는데 측정을 클릭해서 요 위에 있는 점, 아래에 있는 점 이렇게 찍어 주시면 이 떨어진 거리가 4mm다. 즉 직경이 4mm다. 즉 나사의 호칭이 4다. 그러면 M4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M사의 보통 나사인지 M사의 가는 나사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거는 도면에 치수적으로 수치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도면을 한번 확인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피치까지 보통 나사를 썼는지 가는 나사를 썼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여기는 이제 M사의 보통 나사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사를 내줘야 되는데 구멍으로 가서 그 다음에 구멍을 이면에다 낼 거니까 이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위치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모델링한 형상은 원형 형상이기 때문에 어디를 참조로 선택하더라도 이 원의 중심인 이 허공 안쪽에 구멍 뚫린 허공 쪽으로 중심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조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전에 할 때도 여기다가 이제 저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스케치를 별도로 잡아줬습니다. 물론 지금 스케치가 그려져 있는데 그려져 있는 스케치에 있는 요소들을 참조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 누르고 선택하려고 해봐도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스케치 작성하실 때 치수를 도면에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있는 스케치에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취소를 눌러주고 이면에다 스케치를 작성하기 위해서 면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눌러주면 되겠죠. 자, 화면을 돌려줄게요. 다시 이쪽 나사가 보이도록 돌려서 이쪽으로 당겨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중심선, 이 지나가고 있는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센터가 위치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 점을 표시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작성에 있는 투영으로 가서 형상 투영 선택하시고 요 중심선에 선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점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끝점을. 그래서 요 선을 선택하면 정확하게 그 점 하나가 이렇게 투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 점이 선택이 되고요. 클릭 해주시면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잡아줄 수 있죠.
자, 이제 나사의 형태를 잡아주면 됩니다. 구멍 유형은 카운터 보호나 카운터 싱크가 없는 상태의 순수한 나사기 때문에 단순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구멍 탭 유형은 앞나사니까 세 번째 있는 탭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스레드 간격 띄우기는 전체가 아닌 간격 띄우기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드릴 점은 이렇게 각도가 되어 있는 형태,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나사의 크기는 ISO 매트릭을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크기 같은 경우는 여기 M4 앞에서 확인을 했었죠. M4니까 호칭경이 4다. 4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보통 나사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건 깊이입니다. 나사가 나는 깊이인데, 자, 깊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나사 깊이 여기니까, 이 칸이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측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측정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자, 여기 있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를 재야 되는데 그 점들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형상이 겹쳐 있어서 안 잡히는 건지 아니면 기능사고로 안 되는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의 깊이에 관련된 치수도 도면에서 확인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도면상의 나사 깊이는 8이었습니다. 그래서 8을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사 말고 드릴 깊이는 나사 깊이보다 10mm가 더 길어야 됩니다. 지금 더 짧으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요만큼 나사가 못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mm 더 긴 10mm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0mm 잡고,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앞나사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걸 이제 원형 패턴으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작성에 있는 패턴, 그 다음에 원형 패턴. 자, 당연히 객체 유형은 피처로 선택을 해야 되고, 자, 객체는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구멍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축을 잡아주는데, 축. 자, 이전에 모델링 할 때 이 원통 표면 잡으면 이 원통이 갖고 있는 중심축을 잡아줬습니다. 요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지금은 스케치에 중심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게 잘 잡히니까 이 선을 잡아서 패턴 해주면 되고, 전체 개수는 4개입니다. 4개로 하고, 확인 작업해 주시면 이렇게 앞나사가 다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걸 반대편으로 이제 돌려야겠죠. 하부에 있는 리브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작성, 자, 미러 선택을 해주고요. 마찬가지 객체 유형은 피처로 해주고, 객체는 자, 여기서 처음에 구멍을 뚫어준 객체와 그 다음에 원형 패턴으로 돌려준 객체,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리브까지 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러 평면 선택해서, 미러 평면은 우측면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측면 지금 선택이 잘 안 되는데 왼쪽 버튼 꾹 누르고 계시면 나오는 리스트에서 YZ 평면이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쪽에 저렇게 확인 눌러서 화면을 돌려보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상부에 있는 구멍입니다. 상부에 있는 구멍은 지금 스케치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위에 두 단으로 있는 거는 회전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을 이용할 거예요. 회전 이용한 다음에 프로파일 선택할 때 이제 여기 확대해서 자, 위에 절반의 사각형, 그 다음에 밑에 절반의 사각형. 자, 선택을 해서 두 개 프로파일을 잡아주고, 자, 축 선택 클릭해 준 다음에 그 중심에 해당하는 이 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형상이 자동적으로 겹치니까 자연스럽게 생성은 잘라내기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하부 구멍은 당연히 나사구멍이죠. 나사구멍이니까 구멍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상부면이 보이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구멍 선택을 해주고, 자, 요 윗면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얘 중심은 굳이 요 스케치 활용할 필요 없고 스케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필요 없겠죠. 작성된 형상에 갖고 있는 원형 모서리를 참조로 선택을 하시면 그 중앙점에 자동적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위는 이거는 뻥 뚫어줄 거죠. 뻥 뚫어주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뻥 뚫어주는 게 아니라 상부만 뻥 뚫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거리가 아니라 끝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좀 돌려서 내부면이 보이게 해준 다음에 내부에 있는 원통면을 선택해주면 이 면까지만 뚫어준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사의 형태를 지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탭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간격 띄우기 위해서 얘는 관통이니까 전체입니다. 전체로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유형은 ISO 매트릭 프로파일의 크기는 여기는 M6이었죠. 이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을 안 거칠게요. 도면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나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6의 일반 피치가 아니라 0.75짜리 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75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려져 있는 형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면에서 확인하고 작업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자, 상부에 있는 나사구멍도 정상적으로 다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영상 다 작성이 됐고 남은 거는 목깎기만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더 이상 스케치를 볼 필요 없으니까 스케치의 가시성은 형태 보는데 헷갈리니까 전부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깎기 지정을 한 다음에 앞에서 말했듯이 자, 여기서 이제 이면, 그 다음에 이면, 그 다음에 요 앞면 자, 돌려서 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면, 자, 요건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면, 반대쪽 이면, 그 다음에 요면, 여기서도 이면, 그 다음에 이면, 그리고 요 윗면 잡아서 반지름이 3이다. 잡아주시면 이렇게 목깎기가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D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면 그 스케치만 가지고 작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실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전산환경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실무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생성한 이 방식으로 생성한 모델링 자체가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설계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치수를 보고 일일이 모델링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정의된 스케치들은 구속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가지고 어떤 설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를 전환을 하실 때는 빠르게 써야 되는 부품들은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설계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품들은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델링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